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매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오늘도 잔잔한 그림책을 가지고 청취자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린 할머니 진짜 우리 이거 방송한 지 한 2달 되는 것 같지 않아요? 2달이 넘었죠. 2달이 넘었어요? 네. 방송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한 그 내용들로 아마 이게 리플레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유가 있긴 있었죠? 네. 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우리가 겨울 틈새 늘봄이라는 수업을 겨울 방학 동안에 나가는 바람에 방송을 이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 그 틈새 늘봄 하시면서 하시면서 어땠어요? 긴장 속에 살았죠. 호두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평상시에 50분 수업 하던 거를 이제 이 틈새 늘봄에서는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 아이들과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수업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머리에 아주 쥐가 났어요. 근데 네. 머리를 쉬지 않고 계셔서 아마 뇌 활동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죠?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치매는 안 걸리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호두 할머니는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매일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이들 그냥 관리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서도 안 되고 맞아요. 제가 또 아프면 못 나가면 안 되고 맞아. 그런 것 때문에 2달을 긴장을 하고 살다 보니까 아픈 일 없이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끝나고 나니까 이 리듬이 깨져 있더라고요. 제 생활에.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거의 보름? 저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리듬이 깨진다는 거는 네, 맞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핑계 대는 게 우리가 나이가 먹었잖아. 할머니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할머니긴 하지만 뭐 아침에 9시에 가서 저녁에 뭐 5시나 6시 퇴근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50분? 보통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일 3시간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죠. 그런 보람으로 하신 거죠. 네네. 오늘 이야기가 네네. 되게 궁금한데요. 네네. 노래 하나 듣고 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 호두 할머니.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목이 나는 가로치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소제목은 세상과 마주한 우리를 위한 응원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 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를 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가로가 아닐까요? 나는 어떠한 사람, 멋진 사람, 예.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그 멋진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들은 노래도 인생은
미완성이었잖아요. 네. 근데 미완성이라는 그 제목보다는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속에서 보면 소제목이 세상과 마주한 우리를 위한 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러면 꼭 잘난 사람한테 우리가 응원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응원을 예,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잘 못했거나 이랬을 때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이제 격려도 해주고 혹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나는 사람이에요라는 제목과 함께 그 그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인공인 듯한 그 주인공이 아마 그린 할머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될 수 있는 예. 주인공이겠죠. 그 주인공이 굉장히 자세가 이렇게 보면 좀 그냥 이렇게 좀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표정이 굉장히 편안한 표정? 맞아요. 그런 표정으로. 난 정말 잘했어. 그런 표정?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걸로 봐서 뭔지 모르지만 그냥 편안하다 이런 느낌의 그런 아이가 나와요. 책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 다음 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와, 사람 얼굴이 굉장히 많죠? 애기 네. 얼굴 같아, 애기 얼굴. 맞아요. 다 아기 얼굴인데요. 예, 그리고 한 아이가 바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아이가 나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기적 같지 않나요? 수십억 사람 중에 나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라고 아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호두 할머니네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애완견 호두의 할머니인데 진짜 사람 손자가 태어났어요. 와, 축하드려요. 네. 정말. 근데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글쎄 막 너무 막 그 신기하고 막 이런 생각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 아이는 늘상 있었던 아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조카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다고 하고 막 사진 들여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요즘에는 그 뭐 패밀리 앨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애들 그 사진 변해가는 모습을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거를 보면서 이 사진 좀 보라고 막 이러고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냥 나는 애 엄마였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어쩐지 모르는데 애 키운 지도 꽤 오래됐지만 근데 막 신기하고 막 대단하고 막 이런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늘 있었던 애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지금 호두 할머니가 이제 첫 손주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는 저희 손주보다는 저희 첫 조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에서 1시간 한 20분 걸려야 오빠네 집을 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주말마다 갔어요. 그 조카 보러. 와. 그러니까 첫 조카가 태어난 게 너무 이쁘고 신기해가지고 그 일주일이 조카 보러 가는 기대로. 그 우리 딸이 그런 심정인가 봐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진짜 신기하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물품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사서 막 보내 쌓고 그러더니 이제 어제 태어났대요. 어제. 그런데 매일매일 사진을 올리더니 어제는 사진이 그 앨범에 들어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사진이 안 들어왔네 그랬는데 보니까 카톡에 아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애기가 나왔으니까 집에 처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풍선 불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막 웰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를 했군요.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제 아이를 그 카 시트 같이 생긴데 이런 의자에 예쁘게 앉혀가지고 사진 찍은 게 올라오고 그 외에 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바쁜 거죠 집에 와서. 그랬더니 이제
아니 애 아빠도 그러고 서로 울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그랬더니 애가 집이 오자마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울었사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볼 새가 둘이 없대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내가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겠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그 왜 산후도우미가 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요즘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뭐 보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 오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날은 안 오고 이제 바로 투입을 되는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왜 가서 애기 좀 봐주게 이렇게 마음만.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못 가고 혹시 장모님이 오시지 않을까? 근데 장모님도 별다른 방법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기를 본 지가 몇십 년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젊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그때 병원에 있을 때도 유리문 사이로다 유리창 사이로다가 얼굴만 본 거지 애를 만져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만약에 애를 처음 만나면 부서질까봐 못 만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호주할머니도 그때 그냥 얼굴만 잠깐 들여다본 거라 막상 안아보시면 느낌이 또 다르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이제 애들이 지금 이렇게 둘이 정신없이 사진도 못 올릴 정도로 바쁘다면은 그렇다면 하루 정도 가서 우리가 애를 봐주고 얘네들을 쉬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었어요. 일단 산후도우미가 오시면 조금 아기도 그동안 집안에 이제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가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야기가 3000% 갔어요. 아이 때문에. 네. 그리고 뒤에 넘어가니까 이 아이가 좀 자랐어요. 자라서 이제 꽃들도 있고 이런 풀밭에 누워서 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는 끊임없이 배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는 건가 봐요. 어쨌든 여기 글은.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그 이렇게 오솔길 같은 어떤 길에 그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앞에 나온 그림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책 속의 주인공도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면서 이 놀라운 여행길에서 나만의 길을 찾고 내게 꼭 맞는 오솔길로 향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오솔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조용하고 넓지 않고 조용하고 이런 작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솔길로 향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저는. 그런데 내게 꼭 맞는 오솔길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를 보면서 그 수많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의 길이 있지만 나한테 맞는 길은 그 아주 넓고 뭐 대단한 길이 아니라 작은 나만의 길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에겐 커다란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망원경으로다가 멀리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과 함께 먼 훗날 꿈을 이룬 나를 상상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지라는 꿈을 나는 꿔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릴 때. 지금 요 아이만 할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호주 할머니는
마루에서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골 아주 산골이니까 네. 저희 마루에서 보면 저희는 조금 집이 높았거든요. 네. 저 멀리를 보면은 구름 밑에 네. 마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기 어떤 사람이 살까?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마을이었고 되게 그때 볼 때는 되게 먼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세계에도 딴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사나?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생각이 나네요. 이 아이가 망원경을 보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먼 훗날 꿈을 이룬 상상 이런 거를 해봤던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괜히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네. 되게 성숙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숙했나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굉장히 동네 애들 아닌 다른 동네 애들 그런 애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지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뭔가 학교를 가면 새로운 거를 뭐 배우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미 9살에 학교를 갔으니까 글씨는 이미 다 떼고 갔단 말이죠. 특별한 게 없이 막 줄 긋는 거 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러려고 학교를 왔나? 학교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학교에 흥미가 없고 이제 애들 열심히 줄 긋고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청이 있었고 이런 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행학습에 피해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별로 꿈이 없었고 꿈이 하나 생기긴 했던 적이 있었어요. 2학년 때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왔다고 이제 손바닥 맞고 나서 아니 이거 아는 걸 왜 써가야 돼? 모르는 애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너는 어쩜 이렇게 숙제를 안 해오니? 선생님이 이래시는 바람에 제가 꿈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 꿈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 아닌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는 나도 선생님이 돼가지고 때려줄 거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었지만 속에 이제 이렇게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머 대단하다. 숙제를 5바닥인데 4바닥이나 했네. 5바닥인데 아니 오늘도 안 해왔어가 아니라 어머 4바닥이나 했어? 1바닥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 인생이 지금 아마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응원하는 선생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칭찬하고 그런 상황을 인정해주고 4바닥이나 해왔어?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그 다음에 5바닥 그 이상도 아마 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다음 장에 보면 나는 호기심이 퐁퐁 샘솟아요 이렇게 써 있고 끝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아이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네. 나무에 올라가서 새 둥지에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지렁이 같은 거를 물어다 주는 거를 보면서 아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아이가 수영을 하면서 고기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놀랍고 신기한 세상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름다운 자연에도 늘 감탄해요 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 해본 적이 있나요? 신기한 세상 만나서? 신기한 세상이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네네. 뭔가를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네네. 그때 약간 두려움도 있지만 진짜 이런 두근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딱 말은 못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럴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름대로 생각도 하면서 잘 지낼 수는 있을까? 등등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두근두근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경치 이제 뭐 바닷가 이런 데 가면은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어떤 때는 와 이렇게 감탄할 때도 있고 이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 지금 바닷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들을 진짜 그 복작복작한 데를 맞아, 가시잖아요. 맞아. 예. 남편하고 항상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동네도 단풍이 멋진데 맞아요. 굳이 저 강원도 그 사람 많은 데를 왜 가나 했어요. 근데 제가 원주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아 동기들하고 가끔 이제 뭐 계곡 쪽 그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 와 저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구나. 그 단풍의 그 아름다움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두근거리고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것과는 또 마음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색깔이 그 빛에 따라 네, 맞아요. 예, 그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속에 북적북적대면서 가는 거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의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경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과정에 힘들고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관광도 가시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우리는 사람이 없는 때를 이제 찾아서 그런데 가다가 보면 이미 꽃은 다 지고 있고 맞아요. 단풍도 이미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그 때를 맞춰서는 저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제 아이가 이게 뭐 당나귀를 탔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더니 당나귀가 아니라 어떤 그 당나귀 모양의 물건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무슨 기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친구와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요. 그리고 그 뒷장에 손을 하늘로 두 팔을 뻗쳐 들면서 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로쳤을 때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건가. 막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응원이라니까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쭉 이 아이가 몇 명 중에 태어났고 신기한 것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와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감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다 이래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부터는 이게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겪는 일들 그런데 너무 쉽게 이제 풀어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실수를 해요. 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때로는 눈빛만으로도요. 물론 내 마음이 다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가 다투고 막 째려보는 그림이 나오고 또 나랑 다퉜던 그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아이야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눈빛으로도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 이게 저는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눈으로 말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눈빛이 진짜 마냥 응? 그 맑고 진짜 바짝바짝 빛나는 것 같고 이런데 미워하는 사람 싸울 때의 그 눈빛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눈빛을 저도 거부해요. 아니 거부하긴 하지만 생활에서 나도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그게 쏘아지기도 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 레이저라고 예. 근데 레이저를 안 보내려고 노력은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뒤에 뭐라고 또 나오냐면 나는 모르는 세상이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주춤주춤해요. 근데 이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밀고 가도 돼. 근데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더 이런 마음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다음 그림은 아이가 그 다이빙대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서 밑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슬픔이 밀려오면 무거운 돌을 매단 듯 마음이 축 처져요.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이빙대에서 날를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그럴 때면 생각해요. 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왠지 희망을 찾았을 것 같은데요. 뒷장 한번 볼까요? 네네. 어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슬픔이 밀려올 때 무거운 돌을 매단 것처럼 축 처져 있는 그런 진짜 그림과 색깔도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아이가 이제 나를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나서 그 뒤에 넘어가니까 색깔이 밝아져요. 나는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꽃을 한 송이 땄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는 마음을 달리 먹으면 분명 멋진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가 엉망이면 어쩌죠? 조그만 친절로 근사한 나를 만들 거예요. 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엉망인 날도 조그만 친절로 근사한 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건 아이들 책이 아니라 어른의 책이 아닌가. 어른의 책인데요. 네. 어린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틈새 늘봄할 때 이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 책을 수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공부도 못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너희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군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물론 어른들이 이런 거를 알고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아마 엄마랑 또 아이랑 아빠랑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인성이 품성이 바른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저희 손자한테도 물론 이 책을 이제 새로 사줄 것이며 그리고 애 엄마 아빠도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많이 나눴으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똑똑하다고.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뒤로 물러설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책은 슬그머니 뒤밀어 보려고. 그건 좋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호달머니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할머니 입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부모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수업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모는 너희는 힘들지 않게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살면 되고 이렇게 정답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 모습이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한테도 많거든요. 근데 저거 말고 아이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텐데 하는데 저는 생각만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호두 할머니가 공부하실 때 그 교재를 딱 보면서 와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책을 그때 구입해서 줬잖아요. 네. 아직 효과는 없어요. 근데 이제 틈틈이 어쩌다 보면은 이럴 때 이럴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라도.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저도 그 책은 사줬죠.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와요. 나는 먼저 손 내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가 이제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는데 할머니의 물건들을 들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조금 슬프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세상이 요즘에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왜 할머니를 따라갔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할머니 도와주겠다고 할머니 집 가르쳐줬는데 뭐 납치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뜻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할머니가 길 가르쳐 달라는데 어디까지 간다든가 이런 거 말고 웬만하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아는 선까지만 하고 아니면 어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른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찰 아저씨한테 여쭤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슬펐네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인 면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언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래요. 대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평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식들 키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평등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선 엄마는 누구한테만 이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애들이 느끼는 평등은 틀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평등하게 얘한테만 뭐 더 주고 얘랑만 놀아주고 이런 거 말고 아이들한테는 얘랑 놀아줬으면 얘도 같이 놀아주고 함께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싸우고픈 마음이 들 때는 가만히 귀 기울여 친구의 마음을 들어볼래요. 이거는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이제 막 다툼이 있었을 때, 막 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잠깐
잠깐 쉬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놓고 심호흡을 한 몇 번 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천천히 하게 되면 듣고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도 사실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를 진작부터 알고 있고 만약에 이런 행동이 나올 때 누군가 어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도 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심호흡을 좀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하고 해봤어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한 것 같아. 그러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미안해 라면서 나지막히 사과를 건넸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심을 담아서 진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이 표정이 예. 너무 정말 예. 진심으로 말하는 예, 표정. 아까 진짜 미안했어. 이제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 마음 또 감성을 이제 이해하고 아이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데는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아이가 이렇게 언덕 같은 데에 서서 나는 사람이에요. 수십억 사람 중에 나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친구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는 끝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는 날개를 달았어요. 여기 날개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애가 다이빙 때 같은데 올라섰을 때는 회색깔이었잖아요. 네. 색깔이 칙칙한 색깔이었고 표정도 시무룩했는데 이제는 황금인데요. 황금 색깔에다가 표정도 와 뭔가 기대에 차서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토록 다양한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나를 꿈꾸며 언제까지나 노력할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찬 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아이는 날개를 쭉 펴고 날아가고 있어요. 와 정말 멋진데요. 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작가가 수전 베르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3남매의 엄마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어떤 감성, 인성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이 요가, 뭐 명상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고 또 어린이 요가 생활인가 이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여기에 나온 이제 이 사람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아마 축복 명상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그런데 딴 건 말고 이 네 마디만 한번 반복을 해보래요.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평화가 늘 가득하길. 이 네 마디를 반복을 하는데 자세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한 5번 아니면 길게는 10번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눈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아니면 이렇게 말로 내뱉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네 마디를 하고 다시 차분하게 숨을 또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다면 그 다음에는 내 친구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다른 사람 이렇게 떠올려 본 다음에 똑같이 이 네 마디를 또 해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병원 같은데 보면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버려지는 생명을 가진 동물들, 그리고 말 못한다는 그런 동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같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생명체를 떠올리면서 또 이 네 마디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 그 아이의 어떤 그 성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미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잠깐 명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시작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이 몸 안에 가득 차는 걸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이 네 마디를 건네보세요.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어떠셨어요? 아주 마음이 편안하네요. 네. 우리가 모두 하나뿐인 존재이고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